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암 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우리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암으로 떠나신 분, 한 분쯤은 꼭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막막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작은 습관 5가지만 지켜도 암에 걸릴 확률을 크게, 정말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드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에이, 걷기가 암 예방이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는 70세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걸으셨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담당 의사가 놀랐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대 다른 어르신들보다 염증 수치가 월등히 낮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어르신, 특별히 드시는 약이라도 있으세요? 그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약은 무슨, 그냥 매일 걸을 뿐이에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걷기가 어떻게 암을 예방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원 같은 존재인데요. 이 경비원들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상한 세포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감시를 합니다. 암세포라는 건 사실 우리 몸에서 매일 생겨납니다. 놀라셨죠? 하루에도 수천 개씩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이걸 바로바로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마치 경비원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제압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이 경비원들이 잠을 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활동량이 줄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면역세포의 활동도 덩달아 둔해지거든요. 걷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빨리 뛰면서 피가 온몸으로 힘차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던 면역세포들이 깨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30분씩 중간 강도의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20%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 수술 한 번 받지 않고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걷기라고 해서 슬리퍼 끌고 느릿느릿 산책하시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엔 좀 숨이 차는 정도, 그 정도 속도가 딱 좋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고 등은 꼿꼿하게 펴주세요. 이렇게 걸으면 전신의 피가 골고루 돌면서 우리 몸의 경비 시스템이 최상으로 가동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걷기는 체내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슐린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혈당, 그러니까 피 속의 당분을 조절해주는 물질인데요. 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세포 성장을 과도하게 촉진시켜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잡초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걷기를 통해 인슐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토양 자체를 메마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30분, 조금 숨이 찰 정도로 걸으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몸속의 경비원들이 활발하게 일을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것, 바로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 접시의 절반을 채소와 과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혹시 흰쌀밥에 국 하나, 김치 한 가지 이렇게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빵 하나에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배불리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뭘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채소와 과일 안에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속에서는 매 순간 산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화라는 건 뭐냐면 쇳덩이가 녹이 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과를 깎아서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화입니다. 이 산화가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세포가 산화되면 손상을 입고 그 손상이 쌓이고 쌓이면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녹이 쓰는 걸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는 건 몸속에 방청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보라색 가지,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짙은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포도, 파란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무지개를 떠올려 보세요. 접시 위에 무지개를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마다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빨간색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주황색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폐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록달록하게 드시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최소 400g 이상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00g이 얼마만큼이냐면 양손으로 한 움큼 쥘 수 있는 양을 3번 정도 모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양이 아니죠? 매 끼니 반찬 접시에 나물 한두 가지를 더 올리시고 식사 사이에 과일 한쪽을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과일을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확 올라갑니다. 마치 집을 허물고 벽돌만 남기는 것과 같아요. 과일은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이 좋은 세균들이 또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결과적으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본 국립암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도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에 비해 위암과 식도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배추, 무, 콩나물 같은 익숙한 채소들도 훌륭한 항암식품입니다. 비싼 수입 과일을 사실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채소와 과일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채소를 드실 때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이나 시금치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는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잘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두 번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 끼니 접시의 절반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로 채우세요. 몸속에 방청제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반찬, 나물 한 접시 더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몸도 움직이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잠이 얕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암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속에서는 대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밤새 진행되는 거죠. 마치 백화점이 문을 닫은 후에 청소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매장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덜 된 채로 다음날 아침 문을 여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쌓이면 매장이 엉망이 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채소와 과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 방청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어두운 환경에서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주무시거나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야간에 빛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밤의 환한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 환경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쯤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담그시는 것도 좋습니다. 족욕이라고 하죠.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살짝 내려갑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족욕 후에 잠자리에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에 주무시거나 30분 이상 주무시면 밤잠에 지장을 줍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숙면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불을 따뜻하게 하되 방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연구실에서도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암의 씨앗과 같은 거거든요.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그 부위의 세포가 변이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이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도록 하세요. 방은 최대한 어둡게, 온도는 서늘하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 암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걷고, 잘 먹고, 푹 자고. 사실 이 3가지만 잘해도 절반 이상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만 먹고 잠을 잘 잔다 해도 이것 하나를 놓치면 전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4번째 방법,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에 밤새 뒤척이신 적, 경제적인 문제로 한숨이 나오신 적, 배우자분과 말다툼을 하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셨던 적, 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신 적. 이런 마음의 고통이 단순히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아프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비상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 몸이 긴장 상태로 바뀌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소화가 멈추고 면역 기능도 일시적으로 억제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반응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호랑이를 만날 일은 없지만 스트레스는 매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경보가 하루 종일 울리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면역 시스템이 녹초가 됩니다. 경비원들이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생겨도 잡아낼 힘이 없어집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 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암 발생과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것,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호흡입니다. 코로 넷을 세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고 입으로 8을 세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빨리 뛰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게 대단한 명상이나 수련이 아닙니다. 그냥 숨을 깊이 쉬는 것뿐인데 비상경보를 끄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에 나가셔서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친구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사람과 교류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상경보를 꺼주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웃음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시든 뭐든 좋습니다. 웃을 때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천연 진통제이자 면역 활성제입니다.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옛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감정과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일수록 체내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곧 몸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뜻이죠. 4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깊은 호흡으로 풀어주세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웃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면역세포가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곧 암을 막는 방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이 5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가 암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이었다면 이 5번째는 혹시라도 암이 시작됐을 때 초기에 잡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방법, 정기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데도 안 아프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사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병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드리면요. 집안 수도관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한 방울씩 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활에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이 균열이 점점 커져서 어느 날 갑자기 수도관이 터지면 그때는 집안이 물바다가 됩니다.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만약 정기적으로 배관 점검을 받았더라면 작은 균열일 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건강검진이 바로 이 배관 점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정 나이가 되시면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암은 만 40세부터 2년마다 내시경이나 위조형 촬영을,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폐암은 만 54세에서 74세까지 해당되시는 분 중 흡연력이 있으신 분은 2년마다 저선양 컴퓨터 단층 촬영을, 간암은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면 6달마다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검진들이 무료이거나 매우 적은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도 바쁘시다는 이유로, 귀찮으시다는 이유로, 무섭다는 이유로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립암센터의 통계를 보면 암을 1기에 발견하면 5회 생존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 1기 발견 시 5회 생존율이 95% 이상, 대장암도 1기에 발견하면 90%가 넘습니다. 반면에 늦게 발견하면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죠. 같은 암인데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바쁘셔도 건강검진만큼은 미루지 마세요. 올해 검진 안 받으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화 한 통 하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진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무서워서 후속 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누구나 무서우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것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반드시 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양성,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로 암이 발견되더라도 그 시점에 발견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기에 발견했으니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무서운 마음을 조금만 이겨내시고 후속 검사까지 꼭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도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암 사망률이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5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30분 걷기. 몸속 경비원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접시 절반을 채소와 과일로 채우기. 몸속에 방청제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푹 자기.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풀기. 마음이 편해야 면역세포가 제1을 합니다. 다섯째, 정기 건강검진 받기. 혹시 모를 위험을 초기에 잡아내는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뭐 하나 돈이 많이 드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과 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일으키신 분들이시고 가족의 기둥이셨던 분들이십니다. 그 소중한 몸,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아끼실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내 옆에 소중한 분도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